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문화의 경계를 탐험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여기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활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러한 상상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특히 롤플레잉, 즉 역할극이라는 장르는 평범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삶을 부여하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때로는 거칠기로 유명한 GTA V 롤플레잉 서버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곳에서 플레이어들은 단순한 게이머가 아닌 한 명의 시민, 경찰 혹은 갱스터가 되어 살아갑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께는 리니지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 속 길드 문화가 익숙하실 텐데요. 그곳에 가입하기 위해 자기소개를 하고 때로는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야 했던 기억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현대판, 그리고 훨씬 더 날것의 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자신들을 상징하는 갱단, 발라스. 그들의 구역에 한 낯선 이가 나타나면서 모든 사건은 시작됩니다. 장면은 갱단의 아지트 앞,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어이, 거기 친구.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 여긴 어디라고 오는 거야? 여기가 그 장소 맞나? 발라스 구역 말이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곧 우리의 구역이지. 그런데 저기 봐. 경찰이 오고 있어. 젠장, 누가 부른 거야? 우리가 엮인 일 때문일지도 몰라. 내가 겁줘서 쫓아내지. 낯선 이가 나타나자마자 경찰의 등장은 불길한 징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갱단원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들 갱단 이름이 뭐요? 발라스다. 꽤 멋진 이름이네. 혹시 나도 발라스가 될 수 있을까? 난 신입 모집 담당이 아닌데. 어이, 스테파. 자네가 담당인가? 아닌 것 같군. 우리 둘 다 아니야. 제임스는 어때? 자네가 신입 담당인가? 조직의 누구도 선뜻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가입 지원자, 즉 견습생이라 칭하며 조직의 상징인 보라색 깃발과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아직 정식 단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우리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일단은 견습생 신분으로 있으면 되잖아. 이 마스크 괜찮네. 그때 신입 모집을 담당하는 듯한 멤버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이봐, 친구. 가입하고 싶다고? 그래. 난 준비된 인재라고. 좋아.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우선, 갱단이나 조직 롤플레잉 경험이 있나? 물론. 예전에 케어베어라는 갱단에 있었지. 케어베어. 그게 뭔데? 내가 활동하던 영국 서버에서는 꽤 큰 갱단이었어. 심지어 내가 리더 중 한 명이었다고. 알았어. 그럼 왜 하필 우리 발라스에 들어오고 싶지? 그냥 여기 서 있는 당신들 모습이 아주 멋져 보였어. 보라색 옷도 그렇고. 딱 보니까 실력 좋은 총잡이가 필요해 보이던데 그의 대답은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과장되어 보입니다. 면접관의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지원자들 대신 왜 당신을 뽑아야만 하지? 이봐, 내가 바로 오리지널 갱스터, 이 도시의 원조라고. 이 바닥은 내가 꽉 잡고 있단 말이야. 오리지널 갱스터, 즉 오지라는 표현은 자신이 이 구역의 터줏대감이자 근본임을 주장하는 힙합 문화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하지만 역할극의 세계에서 이러한 주장은 때로 근거 없는 허세로 비치기 쉽습니다. 알겠다.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우리 조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나? 한 80시간 정도? 만약 부족하다면 더 할 수도 있어. 일주일에 80시간이라고?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말하는 건가? 그래,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다니까. 지난주 활동 시간이 60시간이었던 기존 단원은 그의 대답에 할 말을 잃습니다. 80시간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는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발라스 단원들이 평소에 뭘 한다고 생각하나? 뻔하지. 구역을 어슬렁거리면서 건들거리고 총질하고 마약을 팔고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 만약 경찰이 우리 아지트로 들이닥치면 어떻게 할 거지? 경찰이 뜨면 당연히 튀어야지. 난 진짜 갱스터라고. 경찰하고 엮이는 건 딱 질색이야. 조직 내부에 밀고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아, 밀고자 말인가. 예전에 우리 케어베어에서는 말이야. 그런 놈이 있으면 왼쪽 고환을 잘라내서 팬에 볶아버렸지. 기름을 두르고 말이야. 소금이랑 후추도 좀 뿌려서 그의 대답은 점점 더 과격하고 비현실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는 역할극에 깊이 몰입한 것일 수도 혹은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은 혼란스러워하며 선임 단원인 제임스와 상의하기 위해 자리를 뜹니다. 제임스, 이리 좀 와봐. 결론부터 말하지. 저 녀석은 안 돼. 첫째, 케어베어가 대체 뭐야? 둘째, 영국 서버 이야기는 여기와 아무 상관없어. 문화가 다르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네가 면접관이라는 사실이야. 저 친구를 들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전부 자네에게 돌아가. 저 녀석이 규칙을 어겨서 갱단 전체에 불이익이 생기면 그 시작은 바로 자네가 되는 거라고. 그럼 뭐라고 말해서 돌려보내야 할까? 답변이 너무 성의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해. 당신을 뽑아야 하냐는 질문에 내가 오지니까라고 답하는 게 어디 있어. 그건 그냥 생각하기 귀찮아서 내뱉은 게으른 대답일 뿐이야. 자신이 왜 필요한 인재인지 제대로 설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지. 조언을 들은 면접관은 다시 지원자에게 돌아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봐, 친구. 우리가 논의한 끝에 결론을 내렸어. 이번엔 당신을 받아주기 어려울 것 같아. 몇몇 답변들이 너무 성의가 없었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는 거지? 왜 당신을 뽑아야 하냐는 질문에 오지라고만 답한 것 말이야. 그건 좋은 대답이 아니라고. 아니, 그 용어의 뜻을 모르는 거야. 내가 이 도시의 원조 갱스터라는 뜻이잖아. 이 도시 사람들은 다 날 알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내가 이 도시에서 거의 1년 가까이 활동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보는데. 그건 당신들이 신참이라서 그런 거야. 나에 비하면 당신들은 햇병아리지. 그런데도 내가 오지가 아니라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도시에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허세는 통하지 않았고 결국 최종적으로 거절당합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제대로 된 답변을 생각해봐. 그럼 일단은 견습생 신분으로 남아있는 건가? 아니, 넌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아직 우리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고. 알았어. 그럼 정식 단원이 되기 전까지 이 견습생 마스크라도 쓰고 있을게. 그것도 안 돼. 우리 갱단과 관련된 복장은 일절 착용할 수 없어. 그럼 견습생 복장은 따로 없는 건가? 없어. 그냥 평범한 민간인 옷을 입고 있다가 정식으로 가입이 되면 그때 우리 옷을 입는 거야. 그럼 내 입단식은 언제지?
일단 질문에 대한 답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며 계속해서 갱단의 일원인 척 행동합니다. 다른 단원들이 그를 쫓아내려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인내심을 잃은 한 단원이 그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상황은 이제 단순한 역할극을 넘어 게임의 규칙 그 자체를 시험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그는 롤플레잉 서버의 규칙을 어기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합니다. 이는 역할극의 몰입을 깨는 심각한 위반 행위, 소위 페일 롤플레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소동은 게임 운영진의 개입으로 이어집니다. 바닥에 쓰러진 분, 규칙 위반으로 10분간의 게임 이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날 쐈다고요. 당신은 발라스 갱단의 복장을 입고 있었고, 이건 그냥 보라색 옷일 뿐이에요. 발라스 상징은 없다고요. 그렇게 입어도 된다고 허락받았어요. 어쨌든 당신은 총에 맞고 쓰러진 뒤 그 자리에서 부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칙 위반입니다. 그는 운영진의 결정에 불복하며 계속해서 항의합니다. 저 사람이 날 쏘는 영상은 왜 확인 안 하는 거죠? 전체 영상을 봐야 공평하잖아요. 제가 본 영상에는 당신이 부활하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처벌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당신의 연약한 자존심이 상처받았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20분으로 늘려드리죠. 결국 그의 고집과 불복은 더 큰 처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상위 운영진을 불러달라며 소리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소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가상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와 그 안의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과 그 경계를 허물며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의 충돌. 어쩌면 이것은 비단 게임 속의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수많은 약속과 규칙들 역시 보이지 않는 참여자들의 동의와 존중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작은 해프닝을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문화의 경계를 탐험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여기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활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러한 상상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특히 롤플레잉, 즉 역할극이라는 장르는 평범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삶을 부여하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때로는 거칠기로 유명한 GTA V 롤플레잉 서버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곳에서 플레이어들은 단순한 게이머가 아닌 한 명의 시민, 경찰 혹은 갱스터가 되어 살아갑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께는 리니지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 속 길드 문화가 익숙하실 텐데요. 그곳에 가입하기 위해 자기소개를 하고 때로는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야 했던 기억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현대판, 그리고 훨씬 더 날것의 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자신들을 상징하는 갱단, 발라스. 그들의 구역에 한 낯선 이가 나타나면서 모든 사건은 시작됩니다. 장면은 갱단의 아지트 앞,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어이, 거기 친구.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 여긴 어디라고 오는 거야? 여기가 그 장소 맞나? 발라스 구역 말이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곧 우리의 구역이지. 그런데 저기 봐, 경찰이 오고 있어. 젠장, 누가 부른 거야? 우리가 엮인 일 때문일지도 몰라. 내가 겁줘서 쫓아내지. 낯선 이가 나타나자마자 경찰의 등장은 불길한 징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갱단원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들 갱단 이름이 뭐요? 발라스다. 꽤 멋진 이름이네. 혹시 나도 발라스가 될 수 있을까? 난 신입 모집 담당이 아닌데. 어이, 스테파. 자네가 담당인가? 아닌 것 같군. 우리 둘 다 아니야. 제임스는 어때? 자네가 신입 담당인가? 조직의 누구도 선뜻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가입 지원자, 즉 견습생이라 칭하며 조직의 상징인 보라색 깃발과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아직 정식 단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우리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일단은 견습생 신분으로 있으면 되잖아. 이 마스크 괜찮네. 그때 신입 모집을 담당하는 듯한 멤버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이봐, 친구. 가입하고 싶다고? 그래. 난 준비된 인재라고. 좋아.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우선, 갱단이나 조직 롤플레잉 경험이 있나? 물론. 예전에 케어베어라는 갱단에 있었지. 케어베어. 그게 뭔데? 내가 활동하던 영국 서버에서는 꽤 큰 갱단이었어. 심지어 내가 리더 중 한 명이었다고. 알았어. 그럼 왜 하필 우리 발라스에 들어오고 싶지? 그냥 여기 서 있는 당신들 모습이 아주 멋져 보였어. 보라색 옷도 그렇고. 딱 보니까 실력 좋은 총잡이가 필요해 보이던데 그의 대답은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과장되어 보입니다. 면접관의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지원자들 대신 왜 당신을 뽑아야만 하지? 이봐, 내가 바로 오리지널 갱스터, 이 도시의 원조라고. 이 바닥은 내가 꽉 잡고 있단 말이야. 오리지널 갱스터, 즉 오지라는 표현은 자신이 이 구역의 터줏대감이자 근본임을 주장하는 힙합 문화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하지만 역할극의 세계에서 이러한 주장은 때로 근거 없는 허세로 비치기 쉽습니다. 알겠다.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우리 조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나? 한 80시간 정도? 만약 부족하다면 더 할 수도 있어. 일주일에 80시간이라고?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말하는 건가? 그래,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다니까. 지난주 활동 시간이 60시간이었던 기존 단원은 그의 대답에 할 말을 잃습니다. 80시간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는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발라스 단원들이 평소에 뭘 한다고 생각하나? 뻔하지. 구역을 어슬렁거리면서 건들거리고 총질하고 마약을 팔고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 만약 경찰이 우리 아지트로 들이닥치면 어떻게 할 거지? 경찰이 뜨면 당연히 튀어야지. 난 진짜 갱스터라고. 경찰하고 엮이는 건 딱 질색이야. 조직 내부에 밀고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아, 밀고자 말인가. 예전에 우리 케어베어에서는 말이야. 그런 놈이 있으면 왼쪽 고환을 잘라내서 팬에 볶아버렸지. 기름을 두르고 말이야. 소금이랑 후추도 좀 뿌려서 그의 대답은 점점 더 과격하고 비현실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는 역할극에 깊이 몰입한 것일 수도 혹은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은 혼란스러워하며 선임 단원인 제임스와 상의하기 위해 자리를 뜹니다. 제임스, 이리 좀 와봐. 결론부터 말하지. 저 녀석은 안 돼. 첫째, 케어베어가 대체 뭐야? 둘째, 영국 서버 이야기는 여기와 아무 상관없어. 문화가 다르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네가 면접관이라는 사실이야. 저 친구를 들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전부 자네에게 돌아가. 저 녀석이 규칙을 어겨서 갱단 전체에 불이익이 생기면 그 시작은 바로 자네가 되는 거라고. 그럼 뭐라고 말해서 돌려보내야 할까? 답변이 너무 성의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해. 당신을 뽑아야 하냐는 질문에 내가 오지니까라고 답하는 게 어디 있어. 그건 그냥 생각하기 귀찮아서 내뱉은 게으른 대답일 뿐이야. 자신이 왜 필요한 인재인지 제대로 설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지. 조언을 들은 면접관은 다시 지원자에게 돌아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봐, 친구. 우리가 논의한 끝에 결론을 내렸어. 이번엔 당신을 받아주기 어려울 것 같아. 몇몇 답변들이 너무 성의가 없었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는 거지? 당신을 뽑아야 하냐는 질문에 오지라고만 답한 것 말이야. 그건 좋은 대답이 아니라고. 아니, 그 용어의 뜻을 모르는 거야. 내가 이 도시의 원조 갱스터라는 뜻이잖아. 이 도시 사람들은 다 날 알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내가 이 도시에서 거의 1년 가까이 활동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보는데. 그건 당신들이 신참이라서 그런 거야. 나에 비하면 당신들은 햇병아리지. 그런데도 내가 오지가 아니라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도시에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허세는 통하지 않았고 결국 최종적으로 거절당합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제대로 된 답변을 생각해봐. 그럼 일단은 견습생 신분으로 남아있는 건가? 아니, 넌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아직 우리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고. 알았어. 그럼 정식 단원이 되기 전까지 이 견습생 마스크라도 쓰고 있을게. 그것도 안 돼. 우리 갱단과 관련된 복장은 일절 착용할 수 없어. 그럼 견습생 복장은 따로 없는 건가? 없어. 그냥 평범한 민간인 옷을 입고 있다가 정식으로 가입이 되면 그때 우리 옷을 입는 거야. 그럼 내 입단식은 언제지? 일단 질문에 대한 답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며 계속해서 갱단의 일원인 척 행동합니다. 다른 단원들이 그를 쫓아내려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인내심을 잃은 한 단원이 그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상황은 이제 단순한 역할극을 넘어 게임의 규칙 그 자체를 시험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그는 롤플레잉 서버의 규칙을 어기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합니다. 이는 역할극의 몰입을 깨는 심각한 위반 행위, 소위 페일 롤플레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소동은 게임 운영진의 개입으로 이어집니다. 바닥에 쓰러진 분, 규칙 위반으로 10분간의 게임 이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날 쐈다고요. 당신은 발라스 갱단의 복장을 입고 있었고, 이건 그냥 보라색 옷일 뿐이에요. 발라스 상징은 없다고요. 그렇게 입어도 된다고 허락받았어요. 어쨌든 당신은 총에 맞고 쓰러진 뒤 그 자리에서 부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칙 위반입니다. 그는 운영진의 결정에 불복하며 계속해서 항의합니다.
저 사람이 날 쏘는 영상은 왜 확인 안 하는 거죠? 전체 영상을 봐야 공평하잖아요. 제가 본 영상에는 당신이 부활하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처벌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당신의 연약한 자존심이 상처받았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20분으로 늘려드리죠. 결국 그의 고집과 불복은 더 큰 처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상위 운영진을 불러달라며 소리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소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가상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와 그 안의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과 그 경계를 허물며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의 충돌. 어쩌면 이것은 비단 게임 속의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수많은 약속과 규칙들 역시 보이지 않는 참여자들의 동의와 존중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작은 해프닝을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문화의 경계를 탐험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여기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활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러한 상상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특히 롤플레잉, 즉 역할극이라는 장르는 평범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삶을 부여하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때로는 거칠기로 유명한 GTA V 롤플레잉 서버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곳에서 플레이어들은 단순한 게이머가 아닌 한 명의 시민, 경찰 혹은 갱스터가 되어 살아갑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께는 리니지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 속 길드 문화가 익숙하실 텐데요. 그곳에 가입하기 위해 자기소개를 하고 때로는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야 했던 기억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현대판, 그리고 훨씬 더 날것의 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자신들을 상징하는 갱단, 발라스. 그들의 구역에 한 낯선 이가 나타나면서 모든 사건은 시작됩니다. 장면은 갱단의 아지트 앞,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어이, 거기 친구.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 여긴 어디라고 오는 거야? 여기가 그 장소 맞나? 발라스 구역 말이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곧 우리의 구역이지. 그런데 저기 봐. 경찰이 오고 있어. 젠장, 누가 부른 거야? 우리가 엮인 일 때문일지도 몰라. 내가 겁줘서 쫓아내지. 낯선 이가 나타나자마자 경찰의 등장은 불길한 징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갱단원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들 갱단 이름이 뭐요? 발라스다. 꽤 멋진 이름이네. 혹시 나도 발라스가 될 수 있을까? 난 신입 모집 담당이 아닌데. 어이, 스테파. 자네가 담당인가? 아닌 것 같군. 우리 둘 다 아니야. 제임스는 어때? 자네가 신입 담당인가? 조직의 누구도 선뜻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가입 지원자, 즉 견습생이라 칭하며 조직의 상징인 보라색 깃발과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아직 정식 단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우리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일단은 견습생 신분으로 있으면 되잖아. 이 마스크 괜찮네. 그때 신입 모집을 담당하는 듯한 멤버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이봐, 친구. 가입하고 싶다고? 그래. 난 준비된 인재라고. 좋아.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우선, 갱단이나 조직 롤플레잉 경험이 있나? 물론. 예전에 케어베어라는 갱단에 있었지. 케어베어. 그게 뭔데? 내가 활동하던 영국 서버에서는 꽤 큰 갱단이었어. 심지어 내가 리더 중 한 명이었다고. 알았어. 그럼 왜 하필 우리 발라스에 들어오고 싶지? 그냥 여기 서 있는 당신들 모습이 아주 멋져 보였어. 보라색 옷도 그렇고. 딱 보니까 실력 좋은 총잡이가 필요해 보이던데 그의 대답은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과장되어 보입니다. 면접관의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지원자들 대신 왜 당신을 뽑아야만 하지? 이봐, 내가 바로 오리지널 갱스터, 이 도시의 원조라고. 이 바닥은 내가 꽉 잡고 있단 말이야. 오리지널 갱스터, 즉 오지라는 표현은 자신이 이 구역의 터줏대감이자 근본임을 주장하는 힙합 문화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하지만 역할극의 세계에서 이러한 주장은 때로 근거 없는 허세로 비치기 쉽습니다. 알겠다.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우리 조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나? 한 80시간 정도? 만약 부족하다면 더 할 수도 있어. 일주일에 80시간이라고?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말하는 건가? 그래,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다니까. 지난주 활동 시간이 60시간이었던 기존 단어는 그의 대답에 할 말을 잃습니다. 80시간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는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발라스 단원들이 평소에 뭘 한다고 생각하나? 뻔하지. 구역을 어슬렁거리면서 건들거리고 총질하고 마약을 팔고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 만약 경찰이 우리 아지트로 들이닥치면 어떻게 할 거지? 경찰이 뜨면 당연히 튀어야지. 난 진짜 갱스터라고. 경찰하고 엮이는 건 딱 질색이야. 조직 내부에 밀고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아, 밀고자 말인가. 예전에 우리 케어베어에서는 말이야. 그런 놈이 있으면 왼쪽 고환을 잘라내서 팬에 볶아버렸지. 기름을 두르고 말이야. 소금이랑 후추도 좀 뿌려서 그의 대답은 점점 더 과격하고 비현실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는 역할극에 깊이 몰입한 것일 수도 혹은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은 혼란스러워하며 선임 단원인 제임스와 상의하기 위해 자리를 뜹니다. 제임스, 이리 좀 와봐. 결론부터 말하지. 저 녀석은 안 돼. 첫째, 케어베어가 대체 뭐야? 둘째, 영국 서버 이야기는 여기와 아무 상관없어. 문화가 다르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네가 면접관이라는 사실이야. 저 친구를 들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전부 자네에게 돌아가. 저 녀석이 규칙을 어겨서 갱단 전체에 불이익이 생기면 그 시작은 바로 자네가 되는 거라고. 그럼 뭐라고 말해서 돌려보내야 할까? 답변이 너무 성의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해. 왜 당신을 뽑아야 하냐는 질문에 내가 오지니까라고 답하는 게 어디 있어. 그건 그냥 생각하기 귀찮아서 내뱉은 게으른 대답일 뿐이야. 자신이 왜 필요한 인재인지 제대로 설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지. 조언을 들은 면접관은 다시 지원자에게 돌아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봐, 친구. 우리가 논의한 끝에 결론을 내렸어. 이번엔 당신을 받아주기 어려울 것 같아.
몇몇 답변들이 너무 성의가 없었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는 거지? 왜 당신을 뽑아야 하냐는 질문에 오지라고만 답한 것 말이야. 그건 좋은 대답이 아니라고. 아니, 그 용어의 뜻을 모르는 거야. 내가 이 도시의 원조 갱스터라는 뜻이잖아. 이 도시 사람들은 다 날 알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내가 이 도시에서 거의 1년 가까이 활동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보는데. 그건 당신들이 신참이라서 그런 거야. 나에 비하면 당신들은 햇병아리지. 그런데도 내가 오지가 아니라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도시에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허세는 통하지 않았고 결국 최종적으로 거절당합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제대로 된 답변을 생각해봐. 그럼 일단은 견습생 신분으로 남아있는 건가? 아니, 넌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아직 우리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고. 알았어. 그럼 정식 단원이 되기 전까지 이 견습생 마스크라도 쓰고 있을게. 그것도 안 돼. 우리 갱단과 관련된 복장은 일절 착용할 수 없어. 그럼 견습생 복장은 따로 없는 건가? 없어. 그냥 평범한 민간인 옷을 입고 있다가 정식으로 가입이 되면 그때 우리 옷을 입는 거야. 그럼 내 입단식은 언제지? 일단 질문에 대한 답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며 계속해서 갱단의 일원인 척 행동합니다. 다른 단원들이 그를 쫓아내려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인내심을 잃은 한 단원이 그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상황은 이제 단순한 역할극을 넘어 게임의 규칙 그 자체를 시험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그는 롤플레잉 서버의 규칙을 어기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합니다. 이는 역할극의 몰입을 깨는 심각한 위반 행위, 소위 페일 롤플레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소동은 게임 운영진의 개입으로 이어집니다. 바닥에 쓰러진 분, 규칙 위반으로 10분간의 게임 이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날 쐈다고요. 당신은 발라스 갱단의 복장을 입고 있었고, 이건 그냥 보라색 옷일 뿐이에요. 발라스 상징은 없다고요. 그렇게 입어도 된다고 허락받았어요. 어쨌든 당신은 총에 맞고 쓰러진 뒤 그 자리에서 부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칙 위반입니다. 그는 운영진의 결정에 불복하며 계속해서 항의합니다. 저 사람이 날 쏘는 영상은 왜 확인 안 하는 거죠? 전체 영상을 봐야 공평하잖아요. 제가 본 영상에는 당신이 부활하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처벌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당신의 연약한 자존심이 상처받았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20분으로 늘려드리죠. 결국 그의 고집과 불복은 더 큰 처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상위 운영진을 불러달라며 소리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소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가상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와 그 안의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과 그 경계를 허물며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의 충돌. 어쩌면 이것은 비단 게임 속의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수많은 약속과 규칙들 역시 보이지 않는 참여자들의 동의와 존중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작은 해프닝을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문화의 경계를 탐험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여기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활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러한 상상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특히 롤플레잉, 즉 역할극이라는 장르는 평범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삶을 부여하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때로는 거칠기로 유명한 GTA V 롤플레잉 서버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곳에서 플레이어들은 단순한 게이머가 아닌 한 명의 시민, 경찰 혹은 갱스터가 되어 살아갑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께는 리니지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 속 길드 문화가 익숙하실 텐데요. 그곳에 가입하기 위해 자기소개를 하고 때로는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야 했던 기억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현대판 그리고 훨씬 더 날것의 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자신들을 상징하는 갱단, 발라스. 그들의 구역에 한 낯선 이가 나타나면서 모든 사건은 시작됩니다. 장면은 갱단의 아지트 앞,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어이, 거기 친구.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 여긴 어디라고 오는 거야? 여기가 그 장소 맞나? 발라스 구역 말이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곧 우리의 구역이지. 그런데 저기 봐, 경찰이 오고 있어. 젠장, 누가 부른 거야? 우리가 엮인 일 때문일지도 몰라. 내가 겁줘서 쫓아내지. 낯선 이가 나타나자마자 경찰의 등장은 불길한 징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갱단원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들 갱단 이름이 뭐요? 발라스다. 꽤 멋진 이름이네. 혹시 나도 발라스가 될 수 있을까? 난 신입 모집 담당이 아닌데. 어이, 스테파. 자네가 담당인가? 아닌 것 같군. 우리 둘 다 아니야. 제임스는 어때? 자네가 신입 담당인가? 조직의 누구도 선뜻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가입 지원자, 즉 견습생이라 칭하며 조직의 상징인 보라색 깃발과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아직 정식 단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우리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일단은 견습생 신분으로 있으면 되잖아. 이 마스크 괜찮네. 그때 신입 모집을 담당하는 듯한 멤버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이봐, 친구. 가입하고 싶다고? 그래. 난 준비된 인재라고. 좋아.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우선, 갱단이나 조직 롤플레잉 경험이 있나? 물론. 예전에 케어베어라는 갱단에 있었지. 케어베어. 그게 뭔데? 내가 활동하던 영국 서버에서는 꽤 큰 갱단이었어. 심지어 내가 리더 중 한 명이었다고. 알았어. 그럼 왜 하필 우리 발라스에 들어오고 싶지? 그냥 여기 서 있는 당신들 모습이 아주 멋져 보였어. 보라색 옷도 그렇고. 딱 보니까 실력 좋은 총잡이가 필요해 보이던데 그의 대답은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과장되어 보입니다. 면접관의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지원자들 대신 왜 당신을 뽑아야만 하지? 이봐, 내가 바로 오리지널 갱스터, 이 도시의 원조라고. 이 바닥은 내가 꽉 잡고 있단 말이야. 오리지널 갱스터, 즉 오지라는 표현은 자신이 이 구역의 터줏대감이자 근본임을 주장하는
힙합 문화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하지만 역할극의 세계에서 이러한 주장은 때로 근거 없는 허세로 비치기 쉽습니다. 알겠다.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우리 조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나? 한 80시간 정도? 만약 부족하다면 더 할 수도 있어. 일주일에 80시간이라고?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말하는 건가? 그래,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다니까. 지난주 활동 시간이 60시간이었던 기존 단어는 그의 대답에 할 말을 잃습니다. 80시간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는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발라스 단원들이 평소에 뭘 한다고 생각하나? 뻔하지. 구역을 어슬렁거리면서 건들거리고 총질하고 마약을 팔고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 만약 경찰이 우리 아지트로 들이닥치면 어떻게 할 거지? 경찰이 뜨면 당연히 튀어야지. 난 진짜 갱스터라고. 경찰하고 엮이는 건 딱 질색이야. 조직 내부에 밀고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아, 밀고자 말인가. 예전에 우리 케어베어에서는 말이야. 그런 놈이 있으면 왼쪽 고환을 잘라내서 팬에 볶아버렸지. 기름을 두르고 말이야. 소금이랑 후추도 좀 뿌려서 그의 대답은 점점 더 과격하고 비현실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는 역할극에 깊이 몰입한 것일 수도 혹은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은 혼란스러워하며 선임 단원인 제임스와 상의하기 위해 자리를 뜹니다. 제임스, 이리 좀 와봐. 결론부터 말하지. 저 녀석은 안 돼. 첫째, 케어베어가 대체 뭐야? 둘째, 영국 서버 이야기는 여기와 아무 상관없어. 문화가 다르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네가 면접관이라는 사실이야. 저 친구를 들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전부 자네에게 돌아가. 저 녀석이 규칙을 어겨서 갱단 전체에 불이익이 생기면 그 시작은 바로 자네가 되는 거라고. 그럼 뭐라고 말해서 돌려보내야 할까? 답변이 너무 성의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해. 당신을 뽑아야 하냐는 질문에 내가 오지니까라고 답하는 게 어디 있어. 그건 그냥 생각하기 귀찮아서 내뱉은 게으른 대답일 뿐이야. 자신이 왜 필요한 인재인지 제대로 설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지. 조언을 들은 면접관은 다시 지원자에게 돌아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봐, 친구. 우리가 논의한 끝에 결론을 내렸어. 이번엔 당신을 받아주기 어려울 것 같아. 몇몇 답변들이 너무 성의가 없었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는 거지? 왜 당신을 뽑아야 하냐는 질문에 오지라고만 답한 것 말이야. 그건 좋은 대답이 아니라고. 아니, 그 용어의 뜻을 모르는 거야. 내가 이 도시의 원조 갱스터라는 뜻이잖아. 이 도시 사람들은 다 날 알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내가 이 도시에서 거의 1년 가까이 활동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보는데. 그건 당신들이 신참이라서 그런 거야. 나에 비하면 당신들은 햇병아리지. 그런데도 내가 오지가 아니라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도시에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허세는 통하지 않았고 결국 최종적으로 거절당합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제대로 된 답변을 생각해봐. 그럼 일단은 견습생 신분으로 남아있는 건가? 아니, 넌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아직 우리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고. 알았어. 그럼 정식 단원이 되기 전까지 이 견습생 마스크라도 쓰고 있을게. 그것도 안 돼. 우리 갱단과 관련된 복장은 일절 착용할 수 없어.
그럼 견습생 복장은 따로 없는 건가? 없어. 그냥 평범한 민간인 옷을 입고 있다가 정식으로 가입이 되면 그때 우리 옷을 입는 거야. 그럼 내 입단식은 언제지? 일단 질문에 대한 답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며 계속해서 갱단의 일원인 척 행동합니다. 다른 단원들이 그를 쫓아내려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인내심을 잃은 한 단원이 그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상황은 이제 단순한 역할극을 넘어 게임의 규칙 그 자체를 시험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그는 롤플레잉 서버의 규칙을 어기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합니다. 이는 역할극의 몰입을 깨는 심각한 위반 행위, 소위 페일 롤플레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소동은 게임 운영진의 개입으로 이어집니다. 바닥에 쓰러진 분, 규칙 위반으로 10분간의 게임 이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날 쐈다고요. 당신은 발라스 갱단의 복장을 입고 있었고, 이건 그냥 보라색 옷일 뿐이에요. 발라스 상징은 없다고요. 그렇게 입어도 된다고 허락받았어요. 어쨌든 당신은 총에 맞고 쓰러진 뒤 그 자리에서 부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칙 위반입니다. 그는 운영진의 결정에 불복하며 계속해서 항의합니다. 저 사람이 날 쏘는 영상은 왜 확인 안 하는 거죠? 전체 영상을 봐야 공평하잖아요. 제가 본 영상에는 당신이 부활하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처벌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당신의 연약한 자존심이 상처받았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20분으로 늘려드리죠. 결국 그의 고집과 불복은 더 큰 처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상위 운영진을 불러달라며 소리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소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가상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와 그 안의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과 그 경계를 허물며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의 충돌. 어쩌면 이것은 비단 게임 속의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수많은 약속과 규칙들 역시 보이지 않는 참여자들의 동의와 존중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작은 해프닝을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문화의 경계를 탐험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여기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활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러한 상상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특히 롤플레잉, 즉 역할극이라는 장르는 평범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삶을 부여하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때로는 거칠기로 유명한 GTA V 롤플레잉 서버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곳에서 플레이어들은 단순한 게이머가 아닌 한 명의 시민, 경찰 혹은 갱스터가 되어 살아갑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께는 리니지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 속 길드 문화가 익숙하실 텐데요. 그곳에 가입하기 위해 자기소개를 하고 때로는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야 했던 기억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현대판, 그리고 훨씬 더 날것의 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자신들을 상징하는 갱단, 발라스. 그들의 구역에 한 낯선 이가 나타나면서 모든 사건은 시작됩니다. 장면은 갱단의 아지트 앞,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어이, 거기 친구.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 여긴 어디라고 오는 거야? 여기가 그 장소 맞나? 발라스 구역 말이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곧 우리의 구역이지. 그런데 저기 봐, 경찰이 오고 있어. 젠장, 누가 부른 거야? 우리가 엮인 일 때문일지도 몰라. 내가 겁줘서 쫓아내지. 낯선 이가 나타나자마자 경찰의 등장은 불길한 징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갱단원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들 갱단 이름이 뭐요? 발라스다. 꽤 멋진 이름이네. 혹시 나도 발라스가 될 수 있을까? 난 신입 모집 담당이 아닌데. 어이, 스테파. 자네가 담당인가? 아닌 것 같군. 우리 둘 다 아니야. 제임스는 어때? 자네가 신입 담당인가? 조직의 누구도 선뜻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가입 지원자, 즉 견습생이라 칭하며 조직의 상징인 보라색 깃발과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아직 정식 단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우리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일단은 견습생 신분으로 있으면 되잖아. 이 마스크 괜찮네. 그때 신입 모집을 담당하는 듯한 멤버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이봐, 친구. 가입하고 싶다고? 그래. 난 준비된 인재라고. 좋아.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우선, 갱단이나 조직 롤플레잉 경험이 있나? 물론. 예전에 케어베어라는 갱단에 있었지. 케어베어. 그게 뭔데? 내가 활동하던 영국 서버에서는 꽤 큰 갱단이었어. 심지어 내가 리더 중 한 명이었다고. 알았어. 그럼 왜 하필 우리 발라스에 들어오고 싶지? 그냥 여기 서 있는 당신들 모습이 아주 멋져 보였어. 보라색 옷도 그렇고. 딱 보니까 실력 좋은 총잡이가 필요해 보이던데 그의 대답은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과장되어 보입니다. 면접관의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지원자들 대신 왜 당신을 뽑아야만 하지? 이봐, 내가 바로 오리지널 갱스터, 이 도시의 원조라고. 이 바닥은 내가 꽉 잡고 있단 말이야. 오리지널 갱스터, 즉 오지라는 표현은 자신이 이 구역의 터줏대감이자 근본임을 주장하는 힙합 문화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하지만 역할극의 세계에서 이러한 주장은 때로 근거 없는 허세로 비치기 쉽습니다. 알겠다.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우리 조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나? 한 80시간 정도? 만약 부족하다면 더 할 수도 있어. 일주일에 80시간이라고?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말하는 건가? 그래,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다니까. 지난주 활동 시간이 60시간이었던 기존 단원은 그의 대답에 할 말을 잃습니다. 80시간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는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발라스 단원들이 평소에 뭘 한다고 생각하나? 뻔하지. 구역을 어슬렁거리면서 건들거리고 총질하고 마약을 팔고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 만약 경찰이 우리 아지트로 들이닥치면 어떻게 할 거지? 경찰이 뜨면 당연히 튀어야지. 난 진짜 갱스터라고. 경찰하고 엮이는 건 딱 질색이야. 조직 내부에 밀고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아, 밀고자 말인가.
예전에 우리 케어베어에서는 말이야. 그런 놈이 있으면 왼쪽 고환을 잘라내서 팬에 볶아버렸지. 기름을 두르고 말이야.